날씨가 조금 안 좋아도 교통 좋은 곳이 최고라는 사람 있고요. 유명 관광지는 안 가도 맛집은 꼭 가야 한다, 이런 사람도 있죠. 이렇게 사람마다 여행 스타일이 다른데요. 올해도 여러분들만의 스타일로 여러 곳들 다녀오셨나요? 어디가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올해 마지막으로 펼쳐보는 라디오 여행 가이드북 여행이 별거냐, 태원준 여행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태 작가님 또 생방으로는 오랜만에 뵙는데 네. 잘 지내셨어요? 예, 그동안 또 역시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전파하느라고 네. 예, 좀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늘 언제나 좀 뿌듯하고 감사하게 저는 다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래도 체력 관리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아픈 모습을 못 본 것 같아요. 아, 근데 제가 지금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어머나, 그래요? 예. 저랑 좀 멀리 떨어지셨어요. 저는 이미 조금 와가지고. 오늘 약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 그렇군요. 아니, 앞서서 여행 갈 때 각자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네.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그쵸? 네, 맞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여행 가시면은 딱 자신의 어떤 그 기호에 맞춰가지고 중요시 여기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딱히 숙소하고 음식은 대단히 많이 가리는 것 같진 않아요. 아. 대신 저는 좀 교통수단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어가지고 제가 여행을 가면은 정말 미친 듯이 막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교통에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요. 그래도 기왕이면 버스나 이제 기차를 탈 때 조금 더 편한 것 위주로 타는 네.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그런 곳 위주로 숙소 위치도 정하시고. 그렇죠. 뭐 기차역 뭐 근처로 이제 숙소를 정한다든지, 또 숙소 같은 경우는 제가 꽤 나이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미토리라든지 단체 숙소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친구들과 소통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곳들이 저는 지금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숙소는 딱히 까다로운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 쭉 이제 이야기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뭐 숙소, 교통, 음식 다 중요하긴 한데 저는 항상 음식을 참 중요시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몸이 힘들다가도 그쵸. 맛있는 걸 먹으면 기운이 나고, 그리고 뭔가 좀 우리가 기다리긴 했어도 혹은 네. 멀리 돌아오긴 했어도 맛있으니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또 힘들게 이 여행지까지 왔으니까 네. 여기서 먹을 수 있는 음식들만 좀 먹어보자, 뭐 이런 생각도 하긴 하는데, 저는 좀 최근에 여행 가서 나이가 들었다라고 생각을 한 게요. 네. 여행지에 가면 원래 그 나라 음식 혹은 그 지역 음식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그렇죠. 한식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또 우리가 이제 여행 나가면 한식 먹기가 쉽지가 않은 게, 네. 한식집들은 이제 많은 나라에 이제 생기고 있긴 한데 현지 음식에 비해서 거의 좀 고가죠. 예, 막 3-4배씩 하니까 저도 가끔 이제 장기 여행할 때 한식이 좀 많이 먹고 싶긴 한데 그 가격을 보면은 우리나라에 비해서도 굉장히 비싼 편이어가지고 저는 웬만해서 잘 엄두를 못 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즉석밥이랑 라면 먹었습니다. 네. 아니, 어느덧 이제 올해 끝이 보여요. 오늘 네. 27일이니까 28, 29, 30, 31일 딱 나흘 정도 이렇게 남게 되는데 정말 올해는 특히나 또 책도 내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올해 이렇게 돌이켜보면요, 여행 작가로서는 굉장히 좀 뿌듯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결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듯이 굉장히 오랜 정말 고민과 정말 오랜 고통 끝에 네. 이제 6월에 이제 여름에 새 책을 내게 되면서 여행 작가로서 너무나 감사한 순간이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행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프리카를 제대로 여행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2월하고 3월까지 심지어 어머니를 모시고 아프리카를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좀 해소한 좀 기억이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역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미국을 캠핑카로 이렇게 둘러보는 게 하나의 버킷리스트였는데 마음이 맞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또 9월에 그렇게 또 미국 캠핑카 여행까지 하면서 제가 여행 작가로서 하고 싶었던 여행을 그래도 올해 다 달성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뭐 책도 내고 많은 여행도 했고 또 많은 분들께 여행을 전파할 수가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버킷리스트면 인생의 버킷리스트잖아요. 네. 너무 빨리 달성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성격이 너무 급해가지고요. 빨리 가야겠다 해가지고 올해 다 이뤘던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또 계획들이나 꿈들이 많이 생기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여행이 별거냐 코너도 올해 마지막 방송인 만큼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저희가 이 코너를 통해서 정말 많은 곳을 소개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고 좀 정리를 해보니까요. 제가 5월 2일부터 이제 청취자분들을 만나 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제주도를 소개를 했었고요. 또 지난주에 제가 속초까지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봤더니 뭐 치앙마이부터 뭐 다낭, 크로아티아까지 제가 떠난 적이 있고요. 네. 또 특히나 제가 우리나라에도 워낙 좋은 곳들이 많은데 아직까지 좀 이렇게 국내 여행에 대해서 많은 좀 이렇게 좀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뭐 네. 여수, 순천, 울주, 영월 등등등 팔도광산을 다 소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한 20개 정도의 도시를 소개를 해가지고요. 굉장히 좀 뿌듯한 순간들이었고 이렇게 좀 많이 도움이 됐을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제한된 시간 동안 이렇게 정말 엑기스만 뽑아서 이렇게 들려드리다 보니까 약간 조금 더 이게 좀 한적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들려드리진 못한 것 같아요. 또 그게 저희 좀 그래도 많은 더 좀 유명하고 많은 곳들을 알려드리기 위한 저희 욕심이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아니에요. 너무나 좋은 곳들이 많았고 저는 그 울진 소개해 주셨던 것도 생각지 않았던 관광지를 소개해 주셔서 참 좋았고 그리고 저희가 경기도 다낭시라고 해서 기사 제목을 뽑아서 네. 이제 인터뷰 전문들 발행한 게 있었는데 네. 댓글이 정말 많이 달렸었거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다낭편 같은 경우도 반응이 정말 좋았습니다. 이 올해 여행계를 좀 쭉 둘러본다면 사실 네. 좀 해외에서 헝가리 유람선 사고라던가 이런 그렇죠. 일들이 좀 많이 있어서 저희가 국내 여행지를 조금 더 소개해드리긴 했는데 가장 큰 이슈라면 뭐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좀 대외적으로 살펴본다면은 어떤 해외여행의 쌍두마차라고 할 수가 있었죠. 일본하고 홍콩의 몰락이라고 좀 표현을 해야 될까요? 네. 그게 가장 큰 좀 여행계의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일본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에 좀 이렇게 불매운동 여러 네. 좀 에피소드들 때문에 네. 이제 불매운동이 들어가면서 원래 우리나라 분들이 가장 많이 여행을 가는 곳이 일본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760만 명 정도가 일본을 이제 여행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작년 출국자 수가 2,800만 명 정도 되니까 거의 4분의 1 정도는 일본을 이제 가신 거였거든요. 근데 올해 하반기부터 급감을 해가지고요. 일본 관광국에서 조사를 했더니 10월 기준으로 이제 한국 관광객이 20만 명 남짓이었다고 합니다. 1년에 760만 명이면은 한 달에 거의 60만 명 이상이 가신 네. 건데 거의 3분의 1 이하로 이제 떨어진 수치이기 때문에 이제 뭐 일본 내에서도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요.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완전히 좀 이렇게 몰락을 한 편이어가지고 좀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아쉬운 마음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좀 뭐랄까 일본이 먼저 저희 좀 찌르긴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그리고 부분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많은 또 한국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여행지에 좀 눈을 돌리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일본도 그렇고 홍콩 같은 경우도 뭐 시위가 7개월 가까이 이어지고 있어서 지금 네. 뭐 여행 자제국으로 이제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곳이 정말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여행 가는 도시로 따진다면은 1위, 2위, 4위, 6위가 이제 일본 도시들과 홍콩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 정도로 유명한 곳이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두 나라를 안 간다고 해가지고 해외 여행객이 좀 감소한 편은 아니라고 해요. 당연히 그 많은 분들이 또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셨겠죠. 네. 그래서 제가 어느 곳이 좀 반사 이익을 많이 좀 보았나 생각을 하고 또 조사를 해봤더니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경기도 다낭시, 베트남 다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이제 그 한국 관광객이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뭐 많은 분들 또 느끼시기에 어떤 인터넷이나 뭐 TV 같은데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다낭과 관련된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죠. 맞아요. 그래서 반사이익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낭시가 가장 많이 좀 그런 여러 가지 이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제 대만 타이베이 같은 경우도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것도 이제 많은 관광객이 좀 늘었다고 합니다. 네. 또 그 결정적인 이유가 일본하고 홍콩 같은 경우 이제 관광객들이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가까워서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 웬만해서 뭐 일본은 1시간대면 갈 수가 있고 홍콩도 2시간대면 이제 갈 수가 있어가지고 가깝다 보니까 이제 항공권이 조금 저렴해가지고 네. 많은 분들이 가셨었는데 타이베이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채 3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그때에 맞춰가지고 그쪽 이제 관광청 쪽에서 굉장히 많은 홍보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다낭하고 타이베이가 좀 많은 반사 이익을 받았던 것 같고요. 또한 일본이 약간 이제
몰락을 하면서 애국심 이제 마케팅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까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국내 관광지들도 굉장히 많은 좀 반사이익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매번 소개해드렸듯이 뭐 축제라든지 다양한 이벤트들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요. 좀 내수 관광도 올해에는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돈이 별거냐가 한몫한 것 같아서 그렇죠. 좀 뿌듯하기도 하는데 네. 이렇게 좀 여행계를 좀 결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쭉 뭔가 그려지는 듯한 느낌도 들고요.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연말 연시다 보니까 해넘이 해돋이를 계획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항상 보면 해넘이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 덜한데 해돋이 같은 경우에는 사람 반 그렇죠. 뭐 해는 하나인데 네. 그런 경우가 많아요. 먼저 일몰지 태작가가 추천하는 일몰지. 일몰지 어디 같은 경우는 갈까요? 아무래도 좀 서해로 가셔야지 되겠죠. 그리고 뭐 사람 뭐 이렇게 관광객이 많긴 하더라도 그런 곳들이 좀 명불허전일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 또 아름다운 해넘이가 이제 펼쳐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몰리시는 것 같은데 저는 뭐 굳이 해넘이를 가신다고 하면은 꽃지 해수욕장 있죠. 네. 태안 쪽에 이제 꽃지 해수욕장이랑 변산반도도 좀 이렇게 좀 약간 흔하게 느끼실 수가 있지만 그쪽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신다면은 좀 충청북도에서 남도 쪽이 그래도 해넘이가 굉장히 아름다운 편이어가지고요. 요 꽃지하고 이제 변산반도 추천을 드리는데 제가 조사를 또 했더니 올해 이제 마지막 날 해넘이가요 한 5시 15분 정도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해가 떨어지고 바닷속은 이제 사라지기 때문에 네. 가급적이면은 한 4시 반쯤까지는 도착을 하시는 게 좋겠죠. 시간을 맞춰서 이제 딱 도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뭐 일몰 보시고 대부분 이제 저녁까지 혹은 해넘이 해돋이까지 있으시기 마련이잖아요. 네. 근데 아까 또 뉴스 업데이트에서 네. 들으셨듯이 영하 10도까지 네. 기온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지금만 하더라도 오늘 제가 오는데 영하 1도여가지고 아주 추운 편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또 연말이 되고 이제 해넘이 해돋이 볼 때 되니까 네. 한파가 찾아오다 보니까 저처럼 이제 감기 걸리시지 마시고 꽁꽁 싸매시고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요. 사실 해넘이는 말씀하신 것처럼 서해안 쪽으로 많이 가고 이제 네. 해돋이는 동해안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는데 일출은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일출 같은 경우도 좀 여기도 역시나 명불허전 이은 곳이어가지고 좀 사람이 많은 곳이긴 한데요. 네. 그래도 새해 일출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곳이 있죠. 바로 호랑이 꼬리라는 뜻을 가진 네. 포항의 호미곶인데요. 그 손바닥 모양의 조형물이 있는 곳이죠. 그또 우리 이제 지도에서 정말 호랑이 꼬리처럼 툭 튀어나온 그 곳이 네. 있잖아요. 이 호미곶 같은 경우는 뭐 많은 분들이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빨리 이제 해가 뜬다라는 좀 의미가 있어가지고 새해가 되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몰리십니다. 그래서 이때 맞춰가지고 한민족 해맞이 네. 축전이라고 하는 축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또 이제 포항시에 의뢰를 했더니 굉장히 재밌는 이벤트를 많이 계획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12월 30일을 한 6시쯤에 도착을 하시면은 재미있게 축제를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또 올해 약간 뭐랄까 레트로 복고가 유행이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번 축전에 약간 복고풍의 축제를 좀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게 있나 좀 살펴봤더니 일단 밤 10시부터는요. 정말 추억의 서커스죠. 동춘 서커스단의 공연이 펼쳐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전날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제 축제가 펼쳐지고 네. 해 뜰 때까지 계속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한 6시부터 막 이렇게 뭐 가판대라든지 그런 좀 야시장이 펼쳐지게 되고요. 말씀드렸듯이 10시에 동춘 서커스가 끝나고 난 뒤에 11시쯤에는요. 변사극을 한다고 해요. 오. 아마 이제 젊은 분들 혹은 네. 이제 저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변사극이 뭔지도 모를 텐데 네, 생소할 수 있죠. 뭐 이수일과 심순의 이 공연이 펼쳐진다고 하는데 뭔지 네. 아시죠? 네, 그럼요. 그래서 정말 그 무성극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 이제 변사들이 이제 이야기를 입히면서 변사극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하나의 공연이 되었잖아요. 근데 이제 변사극인 이수일과 심순애가 11시부터 이제 진행이 되고요. 네. 또 이제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되겠죠.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되면은 이제 다 같이 이제 새해를 동시에 맞이하고 네. 그때에 맞춰서 이제 불꽃놀이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에어쇼까지 펼쳐져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제 축제를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올해 또 해 맞이는 이제 동해 기준으로 7시 한 30분 정도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네. 정확히는 7시 32분인데 네. 또 이때에 맞춰서 시작이 되니까
물론 버티시기 힘들 것 같긴 해요. 12시부터 뭐 춥기도 하고. 정말 싸매고 가셔야겠네요. 예, 그래도 잠깐 이제 숙소에 들어가셔서 잠깐 쉬셨다가 네. 눈만 붙이고 또 나오셔야겠죠. 또 혹여라도 늦잠 자시면은 거기까지 기껏 가셨다가 해맞이 못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한 5시쯤부터 나오셔가지고 자리 잡으면서 물론 이제 7시 32분부터 일출이 시작되긴 하는데 그래도 한 6시쯤부터 이렇게 여명같이 이렇게 좀 약간 붉은 네, 빛이 돌기 붉게. 시작을 하면서 예, 그런 게 시작이 되니까 그래도 6시 때에 나가셔가지고 기다리셨다가 정말 더 이제 타오르는 예, 2020년 첫 태양을 맞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멋진 일출이 말씀하신 것처럼 호미곶은 명불허전의 유명한 곳이고 네. 그리고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한적한 데서 보는 것도 좋지만 네. 뭔가 사람들과 함께 이제 북적북적하면서 카운트다운하고 그 해가 쏙 하고 올라올 때 다 같이 환호성하고 그쵸. 되게 그게 감동적이에요. 또 네. 새해를 맞이하는 어떤 분위기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일출지로 또 유명한 곳들 몇 군데 더 추천해 주세요. 네, 뭐 호미곶도 워낙 유명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유명한 곳들 소개해드리면은 울산의 간절곶도 있죠. 제가 또 한번 울주 소개하면서 네. 이 간절곶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 간절곶 같은 경우도 정말 동쪽 끝자락에 자리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바다 너머로 떠오르는 해를 볼 수 있기가 굉장히 좀 수월한 곳이고요. 네. 또 그곳에 대형 소망 우체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 그 우체통에다가 이제 새해 소원을 좀 비시는 그런 좀 이벤트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여수도 소개한 적이 있었잖아요. 이 코너를 통해서 여수에도 향이람이라고 해서 멋진 남자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향이람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게 이름 자체가 향이름입니다. 네, 해를 그러니까 바라보고 있다. 해를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 돼가지고 네. 이곳에 올라가시면은 금오산자락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올라가시면은 그 동백꽃이 이제 여수가 워낙 유명하거든요. 그 주변에 이제 동백꽃이 펴요. 그래서 빨간 동백꽃 너머로 다도해가 펼쳐지고 그 위로 떠오르는 이제 태양을 보실 수가 있어가지고요. 뭐 울산 간절곶이랑 여수 향이람도 굉장히 멋진 일출이 좀 펼쳐지는 곳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멀리는 난 갈색은 없고 서울 어떻게 근교에서 새해 일출 보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어디 있을까요? 뭐 서울은 당연히 이제 북한산으로 가시면은 아하. 좋겠죠. 일출 네. 명소 뭐 영원한 일출 명소죠. 이 북한산 같은 경우는 왜 1월 1일 뉴스 이제 첫 뉴스 보면은 왜 헬리콥터 막 이제 가면서 많은 분들이 막 손 흔드는 그런 장면 꼭 나오잖아요. 네. 오늘 일출을 맞이하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입니다. 이 뉴스 보도가 꼭 나오는데 네. 거기서 손을 흔드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 뭐 북한산 만경대나 네. 인수봉 쪽에서 이제 손을 흔드시는 거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정말 영원한 정말 베스트셀러 일출 명소이기 때문에 네. 북한산도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새해 첫날부터 이제 산 타기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응봉산 팔각정도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응봉산 팔각정 같은 경우는 이제 응봉산이긴 하지만 응봉역에서 내려가지고 좀 쉽게 올라갈 수 있는 네. 낮은 산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팔각정 올라가시면은 서울이 웬만해서 이제 그 뭐랄까 건물에 가려서 해를 이제 보기가 힘든데 이쪽은 그나마 약간 지대가 높은 곳이어가지고 충분히 일출을 즐기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나는 이 응봉산도 너무 힘들다 네. 하시는 분들은 정말 지하철 타고 바로 가실 수 있는 하늘공원도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 상암에 있는 하늘공원 말씀하시는 예, 거죠? 지금 저희 이제 스튜디오가 상암동에 있는데 맘먹으면 여기서 걸어갈 수도 있죠. 한 30분이면 이제 가실 수가 있어가지고요. 네. 하늘공원 같은 경우도 일몰도 굉장히 멋지지만 정말 탁 트여서 저 멀리 한강 너머로 예, 또 건물 너머로 해 뜨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가지고요. 조금 힘들고 좀 멀리 가기가 쉽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지하철 타시고요. 뭐 첫 차가 5시 때부터 있으니까 일출 보시기에 결코 뭐 늦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네. 지하철 타고 이제 뭐 월드컵 경기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디지털 미디어 시티 쪽 내리셔가지고 충분히 이제 하늘공원 가신다면은 예, 첫 태양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마음 같아서는 북한산 만경대라도 좀 올라가 보고 싶긴 한데 네. 현실은 뭐 하늘공원 혹은 집 베란다에서 보지 않을까 혹은 쿨쿨 늦잠을 자고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조금 부지런 떨어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네. 좀 듭니다. 작가님 오늘이 또 여행이 별거냐 올해 마지막 방송이었어요. 네. 청취자분들께 또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정말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20곳 정도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정말 재밌게 또 이렇게 호응 좋게 들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제가 또 아까 초반에 올해 좀 이렇게 어떠냐고 여쭤봤는데 제가 하나를 빼먹었네요. 네, 뭐가 있을까요? 제가 정말 여행 작가로서 너무 뿌듯한 한 해였는데 또 그 중에 하나가 YTN 라디오의 간판 프로죠.
요거 꼭 안 빼먹으시더라고요. 네. 예, 정말 뉴스 FM 조현지입니다에서 이제 여행 코너를 진행할 수 있어서 그것도 네. 저한테는 너무 좀 영광이고, 예, 정말 뿌듯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게 되고요. 또 이제 곧 새해가 오는데 전 지금 이제 또 새해에 맞춰가지고 개인적으로 또 긴 여행을 사실 또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또 생각을 하면서 뭐 여행 작가다 보니까 저는 뭐 당연히 글 쓰는 게 가장 중요하죠. 가장 중요하긴 한데 또 이제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저처럼 많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많이 나가서 더 많은 분들께 여행의 즐거움과 또 새로운 여행지를 소개하는 것 자체도 여행 작가의 의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또 2020년도에도 이제 많은 곳들을 돌아다니고 많은 여행을 하면서 또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여행 이야기를 드리는 게 또 소박한 소망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또 몇 개월 동안 작가님이랑 라디오 여행 함께하면서 너무 즐거웠고 내년에도 또 기대하겠습니다. 네. 태원준 여행 작가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